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기 오늘은 저 상상으로 짓는 집 두 번째 두 분의 건축가를 모시고 어떤 사연의 내용을 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룰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한 30여 개 메일 중에 7개를 1차적으로 좀 선별을 했고, 그 중에 어떤 걸 선별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 자, 각자 소개 재밌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담이 걸려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분인데 오늘 모시고 왔으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HB 건축의 정효빈입니다. 두 분을 어떻게 모시게 되냐면, 우리 정효빈 소장님은 저랑 사무실이 제일 가까워서 자주 밥도 먹고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이영재 소장님은 지금 마포에 계시는데 요즘 취미생활을 좀 같이 해가지고 조금 약간 취미생활에서 라이벌 의식도 있고 네, 그래서 겸사겸사 상상으로 짓는 집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도심 속의 젊은 부부가 메일을 보내주셨고, 두 번째는 스님이 어떤 작은 법당을 하고 싶다고 또 보내주셨고, 세 번째는 허브 향기 나는 집을 아주 감성적으로 잘 적어주셨고, 네 번째는 세컨하우스와 스테이와 동물병원을 같이 하고 싶다는, 이제 은퇴하시고 지역에 내려가셔서 이렇게 좀 봉사하고 싶은 이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좀 이분도 스님인 것 같기도 하고 수행자신데 통영의 섬 옆에 어떤 현대적인 좀 수행 공간을 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를 닮은 집, 자기는 스타벅스를 닮은 공간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스타벅스를 닮은 집을 하고 싶다고 메일 보내주셨고, 일곱 번째는 포항에 계신 분인데 50대 중반에 자녀 키우기 늘 바빴고 그래서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던 분인데, 이제 자녀들을 좀 키우고 나서 좀 원하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메일이 오셨는데, 어떻게 정할까요? 이걸 우리가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서로 의견을 좀 얘기를 해보고 네. 어떤 걸 해야 좀 재밌고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재밌고 한지. 아니 소연 한 3개만 뽑아라 그러면. 3개. 네. 솔직히 저는 다 하고 싶어요. 다. 오랜만에 사연들을 일이 없다 보니까 사연들을 받으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가슴이 두근두근. 네. 우선 다 재밌을 것 같아요. 법당 이런 것도 네. 재밌을 것 같고, 네. 젊은 부부집 이런 거는 제가 1등 할 것 같고 너무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지금 육아 중이라서. 근데 수행 공간 저는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수행 공간. 네. 종교 떠나서 되게 스토리를 담고 뭔가 우리가 이 유튜브 통해서 건축가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라는 전달을 하기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는 먹다를 하고. 우리 PD님들이 빵빵 터지는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좀 하고 싶었던 게 3개 뽑으라고 하면 네. 도심지의 젊은 부부집, 도심지의 젊은 부부집. 그 다음에 동물병원 스테이 집 요거, 동물 숲에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포항에 그 25에서 27평 단층으로 지으시려고 하는 거. 네, 포항에서. 요거는 왜 재밌게 느꼈냐면, 남편하고 아내가 완벽히 분리됐다가 뭔가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재밌는 맞죠? 공간을 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세 번째 허브 향기 나는 집. 여기는 처음에 이제 하우징 업체에서 하려고 하다가 꿈을 접고 나서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새롭게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네. 주셨던 요 내용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 마음을 접었다가 다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처음에 얼마나 그 열정적으로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게 그 꿈을 한번 접었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현대적인 수행 공간을 보내주셨던 이분. 그러니까 수행 공간이라고 하는 게 뭐 종교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명상 공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찰이나 네. 수도원 같은 전문 종교 시설과 네. 같은 느낌을 벗어났으면 하는 네. 어떤 개인적인 좋은 거죠. 작은 수행 공간이다. 네. 이런 내용도 그러니까 있고. 이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통영이라는 지역적인 그런 어떤 그 특징들도 조금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7번째 주셨던 아까 같은 생각이 포항에서 이제 50대 중반 분께서 보내주셨던 이 내용. 저도 이제 고맙게 50대에 접어들면서 아예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들도 다 키우고 나서 예. 이제 자신을 위한 거를 하고 싶은 그런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렇게 3개. 저는 또 스타벅스를 닮은 집 이분도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도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수행 공간도 사실은 좀 마음이 끌렸는데 정보가 너무 많이 없다라는 게 조금 그 다음에 가장 좀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게 요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메일 받았으니까 한 번 더 한다면 이거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좀 재능 기부도 하면서 주말주택으로 쓰고 싶다는 분 뭐 이런 게 한 4가지 정도가 조금 지금은 좀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3가지를 해놓고 4가지를 얘기하시면 저는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뽑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 네. 소중한 사연들이어가지고 네. 근데 지금 3명 다 겹치는 거는 7번. 7번이거든요. 7번. 네. 근데 이거 다시 하면 또 다시 나올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네. 이번에는 이거 하고 네. 다음번에는 또 이거 하고 네. 그러면 되지. 네. 번호 언제 봅니까? 7번? 네. 어때? 뭐 별로 느낌이 안 오겠지만 40대라. 그러니까 저랑 젊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40대 초니까 와닿지 하고 않지. 싶은데 네. 하고 싶은데 네. 상대적으로 내가 불리하다. 아니 뭐 이게 컴피티션 아니에요? 컴피티션 상금 나오지. 그래서 이제 그걸도 그 얘기는 없었잖아요. 이제 오늘 정해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그럼 오늘은 여기 포항에서 메일 보내주신 50대 중반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되고 이분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걸로 네, 정한 걸로 하고 요분한테는 따로 선정됐다고 메일을 보내서 네. 구체적인 사연을 조금 더 받는 걸로 네.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네. 정효빈 소장이 제일 불리해. 그게 제일 좋아. 애는 너무 어려. 아무것도 몰라. 이 뭐 공식으로 알겠어. 요새 많이 50대들하고 많이 놀아가지고 네. 자 그러면 땅 어떻게 땅? 각자가 땅을 설정을 합시다. 각자가 땅을 설정한다. 그렇죠. 땅은 그러니까 땅도 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까지 해주는 거네요? 제안을? 아니 포항 그러니까 쪽에? 실제 땅을 택하자는 게 아니라 네. 땅의 형상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설정을 상상해서 만들어내는데. 네. 멋있다. 뭐 경사지를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평지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땅은 있을 법한 땅. 땅은 상상으로 만들어낸다. 자. 그다음에 어쨌든 설계의 원초가 되는 것은 여기에 네. 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되 네. 자금 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여실히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 직원들 월급 받아줘야 돼요. 아니 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현상하던 대로 그냥 평면 만들고 모델링하고 평면하고 모델링. 금방 하잖아. 전 모형으로 스터디 하는데 괜찮습니까? 아 모형 만들라고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모형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모형은 아니다. 모형은 안 된다. 모형은 회사 망한다.
지난번에 그 얘기. 뭐였죠? 네. 직원 도움 받을 수 있냐 없냐? 없기. 없기. 제일 바쁜 사람. 누가 받을 거라고 지금 눈에 아니 하기 때문에. 우리 셋 중에 제일 바쁜 사람. 직원 도움 조금 받아요. 아,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순수해질 수가 없습니다. 직원 도움 받지 않고 한다. 네. 모델링도. 아니 툴 안 돼? 아니 되는데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모델링이 너무 느려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번 기회에 빨라지면 되죠. 그치. 이번 기회를 이제 기회를 삼아가지고 이제 다수 결. 다 오케이. 직원 도움 없이. 예. 그 저기 우리 첩자 보냅니다. 직원 도움. 아니면 CCTV를 그러면 달든지. 아니, 완성- 평면하고 네. 완성품을 보면 네. 알 수 있어. 아니 이거는 좀 정해야 되는 게 네, 이거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이 소장님이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거든. 왜? 그게 진짜 제일 잘해. 나이 제일 그러니까. 많은데 제일 잘해. 스케치업을- 희한하네 이게. 나는 이거 저 직원들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내가 안 하게 돼가지고 잘 안 한단 말이야. 아 그냥 해. 직원 도움 조금만 받기. 그게 조금이 어디냐는 거야. 직원 경계가 없잖아. 아니 계획은 자기가 다 하기. 직원 도움 조금만 받기 이거 안 돼요. 이거 진짜 회사 망할 수 있어요. 내가 직원 도움 안 받을. 조금 밖에. 네, 직원 도움 조금만 받기. 그 조금이 정량적이지 않은 단어 아닙니까? 그래 뭐 상관없어. 그 외주만 주지 마. 촬영 망한 다음에. 아니 매주를 저한테 이걸 매주를 어떻게 줘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 프리젠테이션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어떻게 보여줄 거냐? 예를 들어서 PPT를 한다. 그냥 몇 장, 하면 되지 뭐. PPT 몇 장, 몇 장? 와, 그 장수까지? 장소까지 정해야지. 장수까지 정해야지. 우리 룰인데 이거는 우리는 자존심 끝판이에요. 동반자는 왜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 멀리는 없어. 룰 정해야 돼. 10장? 10장. 개념하고 다 포함해서 10장. 10장. 네. PT 10장. 혹시 회사 망하겠네. 이거 의미 없겠다. 네. 한 장에다가 이미지 계속 깔아갖고 애니메이션 걸면 아니, 그거 안 돼. 애니메이션 안 돼. 네. 혹시 돈 받으실 건 아니죠? 자꾸 이게 커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건축가들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지금 나 이거 한 2번 지었다 쓰고 지금 막. 벌써 했어요? 아, 자, 그러면 다 했어. 시간. 다 시간. 했어. 흉내 내지 말고. 시간. 시간. 아니, 내년에 내년에. 양을 보니까 어때 2주 어때 2주? 다다음 주 금요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타이틀이 뭐예요? 상상으로 짓는 집.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 땅도 없고 돈 걱정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집에 대한 거를 요구를 했으니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얼마나 같은 의견인데 얼마나 다양하게 나오느냐. 그래서 그다음에 그것도 해야죠. 여기에 어떤 설계자의 자기의 어떤 뭔가 뭐 에고도 좀 넣어야죠. 예, 이것도 넣어야죠. 뭘 해야 되지? 예? 뭘 해야 되죠? 뭘 아무거나 넣으면 되죠. 싼 집 하든지 뭐 튼튼한 집 하든지 담 안 걸리는 집 하든지. 지금 우리 여기 근사님 지금 육아에 담이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예. 아니 난 뭐든지 좋아요. 예. 그러면 난 다 끝났어. 벌써 계획했어요? 아니,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을 주는 거야. 예. 어쨌든 뭐 이게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현상 설계도 아니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댓글로 해갖고 한 달 안에 댓글 많은 순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날 바로 평가를 해서 뭘 하는 건지. 근데 이 채널 댓글이 달려요? 지금은 안 달리는데 앞으로 이제 그게 궁금해. 아니 이거 나가면 댓글 많이 달려요 지금 벌써. 아니 꼭 예. 평가에 그렇게 그렇죠. 연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재밌게. 다른 세 가지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크리틱도 하고 서로. 네. 네. 좋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걸로. 네. 네. 아 근데 그거는 있어야지. 네. 상품. 상품 줘야죠. 멀리건
멀리 이렇게 다음에 되게 안 좋은 아니, 방송이 되고. 아니면 뭐 상품은 우리 좀 내가 구비해 놓을게. 상품은 따로 있는 걸로 1등만. 요 영상의 마지막에 이분이 한 메일을 요약해서 이렇게 쫙 자막으로 달아주면 좋겠다. 음악 딱 나오고. 그건 편집하실 분이 하나 사실. 그리고 편집하는 사람한테 뭐 인센티브 없나요? 없어요. 요걸로 한번 저희가 재밌는 이벤트성 상상으로 짓는 집 나는 건축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임하는 가구나 뭐 이런 걸 한마디씩. 아 가고. 그런 거 자꾸 새로운 거 하면서 일본어로 시키지 마요. 그럼 저기 담 걸린 사람부터. 비록 50대가 아니지만 참신한 40대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50대를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가지고요 선물로 드릴게요. 저는 재밌게 만들어서 선물로 드릴게요. 확실히 좀 나이가 있으면 좀 달라요 멘트가. 혹시 그 디자인에 대한 그 건축 비에 대해서도 대략 알려주실 수는 있을까요? 아니 그게 하고 할 수는 나면 있으나 이게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그래가지고 대략적인 금액. 근데 이제 상상으로 짓는 집 보면 우리 딸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나 돈 많은데 뭐 마음대로 하세요 막 이러는 좀요 문편은 좀 그렇게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자 아울러 이 세 분 건축가의 특징을 간략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좀 마무리하면 요는 좌뇌와 우뇌가 반반정도 있고 좌뇌가 30? 우뇌가 한 70이라서 굉장히 이제 감성적이면서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저는 좌뇌가 한 10%, 우뇌가 한 50%. 네. 나머지 그러면 40%는 어디 갔어요? 그거 없어요. 네. 술로 채우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그래서 포항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 정입니다. 이제껏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마음을 살피고 사소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자유롭지만 또 서로에게 든든한 가족으로 살고 싶습니다. 가끔은 독립적이고 가끔은 서로 의지하는 부부가 사는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제 뜨거운 사랑은 아니지만 충분히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부부가 사는 집을 짓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하나 있는 50대 중반의 부부입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집의 형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의 학교가 멀지 않고 내가 가진 금액에 맞는 집을 찾는 것만으로 늘 벅차고 힘들었습니다. 이제껏 저에게 집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차곡차곡 잘 배치해서 불편하지 않게 사는 공간이다 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집 관련 방송을 보면서 나의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집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대학을 가면서 독립하였기 때문에 저희 부부만을 위한 집을 상상하며 가끔 설계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집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중소도시인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시골로 가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포항시 도심에서 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창밖 풍경을 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외부 시선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집의 규모는 25평에서 27평 정도의 다락이 있는 단층 구조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요.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2층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딱 한두 평 정도의 텃밭도 갖고 싶습니다. 봄이 오면 상추씨를 뿌리고 고추 2개, 토마토 2개 정도의 모종을 심어서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싶습니다. 제가 아파트 텃밭에서 토마토를 심은 적이 있는데 토마토 자라는 모습을 매일 보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서로의 영역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과 화장실을 갖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서로의 드레스룸 공간도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잠입니다. 각자가 하고 싶은 일로 배우자의 잠에 방해가 될까봐 그 일을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는 시간의 구애 없이 언제나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큰 화면과 좋은 스피커로 음향을 쾅쾅 울리며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션 침대를 방 가운데 두고 늘 영화관 같은 시스템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소설을 쓰려고 합니다. 낮이든 새벽이든 남편이 원할 때는 언제나 조용히 소설을 쓸 수 있는 책상이 방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 비해서는 작은 공간을 좀 답답해합니다. 저는 방에 햇볕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수면 장애로 혹시라도 새벽에 잠이 들었더라도 햇볕에 방해 없이 푹 자고 싶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볼 때 조명으로 눈이 부시는 것도 싫습니다. 저는 암막 커튼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전등으로 방을 환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전등이 텔레비전 화면에 반사되는 것이 싫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서 방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저의 방에는 침대와 텔레비전, 화장대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거실과 주방은 남편과 제가 각자의 삶을 살다가 가족으로 또 친구로 만나는 공간입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길 바랍니다.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가끔 운동도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는 큰 모니터와 컴퓨터를 둘 수 있는 책상을 두어서 작업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머신 등 차를 위한 공간과 술을 둘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쁜 찻잔에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나눠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남편은 아들과 좋은 위스키를 한 잔씩 나눠 마시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들은 1년에 열흘 정도 집에서 자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위한 공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공간이 작아서 가능할까요? 아들은 만화책 모으는 걸 좋아해서 엄청난 양의 만화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박스에 넣어서 보관 중인데 다락방 같은 곳에 아들이 와서 마음 편하게 만화책 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의 집을 설계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분이 자꾸 떠오르네요. 수납 공간이 적으면 결국 집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집을 치우는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뭐든 넓은 수납장에 쑥쑥 집어넣어 버리고 싶습니다. 드레스룸 공간도 넉넉하게 하고 수납장도 넉넉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20평대 단층으로는 힘들겠죠? 2층으로 넓게 집을 지으려면 건축비도 상당히 많이 들 텐데 역시 원하는 집은 현실이 아니고 상상에서만 가능한가 싶기도 하네요. 하지만 소장님과 주변 전문가들에게 기대어 봅니다. 아마추어인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메일을 보냅니다. 저에게 이 집은 아직 상상 속의 집이지만 소장님을 통해서 현실의 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상으로 짓는 집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집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그 작은 상상이 건축가님들의 귀한 아이디어를 보태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된다니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소장님의 메일을 받고 제가 원하는 집을 좀 더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건축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좀 더 상상해 본다면 누군가 저희 집 외형을 처음 봤을 때 저 집은 건축비를 아끼려고 작게 지었구나가 아니고 건축주가 주관이 뚜렷해서 일부러 작은 집을 선택하였구나 라고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는 건축비가 고려되어서 작은 집을 짓는 것이지만 현실의 굴복한 느낌보다는 주관적인 멋으로 승화시키고 싶은 것이죠. 살짝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그리고 집은 작게 짓는 대신 앞마당이나 뒷마당의 공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주차 공간도 건축 평수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집에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비와 햇볕을 가리고 싶은데 그러면 건축 평수에 포함된다고 해서 아쉬워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서 사용하는 수도시설이 아니라 편하게 서서 뭔가를 씻을 수 있는 수도시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2명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구조물과 커피나 책, 컴퓨터 등을 올려둘 수 있는 구조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마당에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싶은데 마당에 야외 테이블을 두면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영구적인 구조물 같은 걸로 의자나 테이블을 대신했으면 하는 겁니다. 마당으로 작은 집을 극복하고 싶은 거니까 마당도 외부로부터 시선 차단이 중요한데요. 뻔한 담장이 아니라 디자인과 아이디어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아, 마당에 잔디를 깔고 싶진 않습니다. 게으르게 살고 싶을 때는 게으름이 허락되는 집이 좋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여름에는 에어컨을 틀더라도 초여름 정도는 편안하게 살 만큼 공간마다 바람길이 있어서 시원했으면 좋겠고요. 겨울에는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상상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권한을 건축가님들께 넘겨드립니다. 저의 아마추어적인 상상력을 마음껏 가감하셔서 새로운 집을 상상해 주세요. 저는 설득될 결심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이번 작업이 부디 즐거운 작업이 되길 기원합니다. 아니 직원들 도움 좀 받고 해야지. 안돼 그런 거 없어. 근데 저 10장이면 집 줄 수 있어요? 네? 10장이면 집 줄 수 있어요? 아니, 뭐 아 도면은 아니고 그냥 계획안. 그래도 도면은 7대1의 경쟁력을 뚫고 당첨되신 분인데 좀 더 큰 혜택을 주면 안 돼? 이 어려운 시기에? 디자인해서 드린다고요. 상상할 수 있는 집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기쁜 거죠. 또 이런 얼마 만에 한 번씩 꾸준히 하실 거예요? 뭐 조회수도 좀 나오고 댓글도 좋고 또 우리가 재밌으면 또 할 수 있는 거죠. 참여를 해야지 건축가들이. 건축가들 여기 있잖아요. 아 오늘 술 사줄게요. 오늘 좀 물회하고 소주 한 잔까지는 이게 출연료는 없습니다. 근데 술값은 무료예요. 화나지도 않습니다. 스크린 한번 들어갈까요? 오케이. 상상을 해서 와서 상상을 그리잖아요. 네. 물론 건축주가 원하는 이제 집이 나오긴 하긴 한데 이제 직접 상상하시면 내가 그린 집 소비자가 이런 상상을 하고 좀 살았으면 이런 얘기들은 보통 얘기는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런 것도 하죠. 네, 실제로 살아보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것까지도 설명. 건축가의 의도가 네, 네.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 저 건축가의 어떤 자기의 생각과 그거를 항상 넣죠. 해달라고 100% 그대로 해주진 않고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거, 좀 더 나은 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해도 담기고 저렇게 해도 담기고 이렇게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난 그 소비자가 네. 자기가 생각하는 집이 있는데 세 가지의 다른 주택을 다시 보여드리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한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포항에서 채택된 건축주분이 올라오셨고 보내주신 메일을 가지고 3명의 건축가가 미친 듯이 작업을 해가지고 오늘 최종 발표하는 날입니다. 한 명은 지금 지각이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진짜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셔야 우리 자존심이 안 상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때까지 기다리면서 뭐 소감이나 이런 거 저는 사실은 그냥 정말 상상으로만 계속 머릿속으로만 집을 짓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뭔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영광을 제가 가져도 되는지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큰 기업 만드셔가지고 저희한테 건물 하나씩 주시면 저도 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네, 작업하면서 어차피 이영재 소장님 지각했으니까 기다리면서 작업하면서 좀 에피소드나 일화 같은 거. 우선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건축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 되게 쉽게 생각해서 이제 또 미팅 날짜까지 시간도 있고 하니까 놀았지? 놀 거 다 놀다가 며칠을 지금 밤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좀 해서 그런가? 너무 즐거웠어요. 설계하면서 이거 지어보고 싶은데 내 돈으로 내가 지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제일 하면서 재밌었던 게 어쨌든 공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주분이 보내주신 메일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냈는데
이게 상상의 집이고 뭐 예산도 신경 안 쓰고 땅도 신경 안 쓰고 하니까 좀 내가 이때까지 하고 싶은 건데 못했던 거 좀 더 통일성 있게 좀 더 일관성 있게 만드는 거 작업을 하면서 너무 좀 재밌었어요. 올 때까지 또 막 근데 한 분이 왜 실격 처리? 약속 시간을 1분당 1점씩 감점 그거 꼭 반영해 주셔야 돼요. 오늘 심사할 때. 지금 근데 제가 그 심사를 한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 제가 무슨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직관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 직관적으로. 근데 평면하고 이런 걸 설명을 다 할 거거든요. 네네. 보고 아 저 집에 진짜 살고 싶다. 제가 작업을 제일 늦게 시작했는데 두 분 평면을 보낸 거예요. 이걸 보니까 부담을 느끼셨어요. 작업이 안 되는 거야. 똑같이 하고 있고 계속 따라서 하고 있고. 아 맞아요. 예. 설계하면서 아 난 내가 대가인가? 너그가 소장님들 설계한 거 비평하고 냉철하게 질문할 시간이 평생에 지금 이거 한 번이다. 냉철할 수가 없는 위치잖아. 제기당 직원들인데. 어? 제기당 직원들인데. 아, 내가 그래서 오늘 좀, 야, 와서 좀 날카로운 질문 좀 던지고 해라. 내한테 말고요. 다른 사람 두 명한테. 아, 근데 PT는 또 너무 열심히 했어. 오늘 아침에 와서 만든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막 출근하고 그랬어. 아 진짜. 저는 아기가 어려서 아 그래요? 육아를 해야 돼서 그럼 눈치 보이셨겠는데요. 돈 눈치는 버는 것도 아닌데 육아를 안 하면은 본인이 눈치 주시죠. 이거 아니고 돈 버는 거 해도 눈치 보여요. 그냥 일하면 눈치 보이는. 자, 소장님 왔습니다. 박수. 42분. 자, 실격! 마이너스 12점. 네. 가위바위보를 못해서 네. 처음 발표하게 된 아, HB 건축의 발표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HB 건축의 정효빈입니다. 우선은 잠시 뭐 앉아봐. 밑밥부터 좀 알고 가면 경쟁하는 두 분이 제가 설계로 이기기는 좀 힘든 분들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전략으로 갈까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제일 논리적으로 가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우선 요구사항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었어요. 예, 다 알고 계시니까 요것들을 넘어가고요. 우선은 포항의 도심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신도시가 있고 이제 구도심이 있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포항에는 초곡지구나 뭐 유인지구들 뭐 이런데 필지들 보면 보통 면적이 320제곱미터에서 400제곱미터 사이에서 이제 좀 움직이고요. 포항 구도심을 이렇게 봤는데 뭐 상도동, 중도동, 뭐 해도동 제가 몇 개를 조사해보니 이제 180제곱미터에서 한 240제곱미터 대지 길이는 한 13m에서 16m 이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실현 가능한 쪽으로 좀 최대한 PT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구도심에서 이제 15m에 15m, 대지 면적 225제곱미터 일반적인 프로토타입을 대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셨던 내용들 제가 보면서 구도심 지역에서 그 존재감과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경관적인 심플함이라는 거를 조금 키워드로 잡았고요. 협소한 구도심의 대지 안에서 이제 집을 짓다 보니까 경관들을 내포하고 있는 내재된 풍경이라는 키워드를 또 하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연이 되게 독특한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굉장히 이제 서로 따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이런 부부였기 때문에 이제 연리지 그러한 이제 키워드 3개를 좀 생각을 해서 설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설계의 개념은 여기는 남편 집입니다. 여기는 아내 집, 여기는 밥집입니다. 밥집 그리고 두 부부의 집을 이제 한 지붕이 덮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집이고요. 향이 이쪽이 딱 남향이에요. 남쪽으로 그 마당을 배치하고 차 한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상 속의 집이니까 제가 조금 팁을 얻었던 게 앞에 먼저
안들을 저한테 보내주셨었어요. 제가 평면을 짜기 전에. 근데 너무 크게 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25배에서 27평을 요구하셨는데 막 40평 막 설계해놓고 그래서 제가 딱 27평 맞춰놨습니다. 지금 바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다 법에 맞습니다. 네. 자, 가운데 지붕을 열면요, 이제 여기가 아내 집, 남편 집이고 여기가 밥 집이고요. 이 세 집이 공용의 거실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 거실은 각각의 마당으로 축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제가 내재된 풍경이라고 했었던 키워드들이 어디서든 이런 축들이 다 열려서 조경이라든지 뭐 하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레임처럼 이제 착용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집이 27평밖에 되진 않지만 시각적으로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생각을 한 거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보면은 아내 집이고 남편 집이고 요건 담장인데요. 담장을 살짝 띄웠습니다. 요것도 내재된 풍경을 좀 더 확장하고 공간감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플로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심플한 메스들이 뒤로 적층되면서 경관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외관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예쁘죠? 이제 평면인데요. 우선은 집 전체를 제가 딱 텐마루 의자 높이 450 띄웠습니다. 집 자체가 대지의 의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진입부가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제가 나중에 3D로 자세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요. 이 계단을 통해서 이제 안마루로 연결이 되고, 안마루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 뒤까지 열려져 있죠. 그렇게 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내가 집에 있으면서 내 방에 있다, 이런 느낌을 안 들게끔 그러한 개념에서 이렇게 여는 방법들을 했고요.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제 원하셨던 한두 평의 텃밭과 여기 이제 고정형 수전이 있는 그런 마당이 있고요. 약간 제가 사연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정적인 심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수공간을 살짝 넣어줬어요. 그리고 거실에 필요하셨던 뭐 홈바 같은 거, 위스키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대형 와이드 스크린 놓을 수 있는 책상 그런 거 있고, 여기 주방이 있고요. 다용도실하고 팬트리.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좀 따로 사용하다 보니까 27평이라는 주택에서 화장실이 3개인 게 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만들되 샤워도 다 할 수 있게끔 하되, 샤워 공간이 따로 있는 이러한 화장실은 아니고요. 간이적으로 화장실을 2개 놓고 한 곳에서는 샤워를 해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놨고요. 아내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무시고 TV 보고 화장대, 이거 원하셨죠? 그렇게 했고, 남편 집은 조금 좁은 걸 싫어하신다고 해서 가운데 중정을 또 따로 끼고 있으면서, 나중에 은퇴하셔서 또 소설을 쓰신다고 해서 이 소설 쓰는 책상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빔을 쏘면은 영화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고, 남편이 이제 소설을 쓰면서 이제 아내가 여기 요리를 하면서도 서로 시각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집으로 설계를 했고요. 요게 이제 들어가서 입구에서 마당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거실 부분이고 뒤에까지 쭉 연결된 이 3개의 집 위에 그냥 지붕이 하나 얹어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텃밭에 상추도 친절하게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외부 마당, 데크 이제 그런 거고, 450 띄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 건너갈 때도 나름의 징검다리처럼, 그리고 여기 수공간이 있고 여기 폭포도 살짝 만들어 놨어요. 집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가 집에 있어라기보다는 어떠한 자연인지 건물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어떠한 내 집이라는 그 정체성에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을 최대한 주려고 했고요. 여기가 입구였고, 여기 축이 아까 열렸던 곳이죠. 그 반대쪽으로 이렇게 테이블하고 있고, 여기가 텐마루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봤을 때 이 집과 이 집이 있는 거고, 이걸 좀 더 극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집이 따로 있고 지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PT고 3D 가지고 11장 했어요. 표지까지. 아니 표지는 원래 제외. 네? 지침 위반이네. 지침 위반인데. 표지는 제외지. 표지는 제외라서 정면에서 보면 이러한 외관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플로팅된 대문도 이렇게 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고 들어가면 여기서도 계단도 콘크리트를 플로팅된 콘크리트도 것처럼 띄워놨네. 저희가 이렇게 띄워놨고 요즘 상상 저기 속의 자기 집이기 부상 때문에 코스트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밟고 옆에서 발표 중에는 작업을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발표 중에는 작업한 게 없기. 와, 이게 다 뛰었구나. 야, 올라가면 하고 싶은 되는 거 다 했고. 거고. 이제 수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무시는 데랑 여기가 1m 높이에요. 그래서 섰을 때는 여기가 안 보이는 그런 거고, 요런 이제 낮은 창의 장점은 이제 차분하게 이런 경관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현관에서도 그렇게 해서 지금 내부에서 여기 수공간을 볼 수 있게끔 했고요. 여기로 현관 들어가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새 집을 연결하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세 곳 다 폴딩 도어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다 열었을 때는 그냥 내외부 경계가 없게끔 그렇게 이제 쓰시게 되는 거고요. 앞부분의 마당은 저희가 이 콘크리트로 아예 싱크대를 짜버렸습니다. 여기 이제 물 받아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 거실에 들어오셔서는 남편 집의 한쪽 벽을 저희가 이 홈바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내 방의 한쪽을 요거 이제 삼성에서 나오는 제일 큰 와이드 모니터, 그러니까 국내에서 나오는 모니터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내 방 들어가시면 여기 방이 있고 침대 옆에 이렇게 수공간이 있죠. 제가 글을 읽어봤을 때는 어느 정도 모네 그림이 잘 어울리겠다 싶어요. 지금 여기 액자도 다 모네 수련이라든지 그런 걸로 다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TV 보실 수 있게 TV 해놨고, 제가 지금 가구들은 다 라와하판으로 만든 그런 가구들을 넣어놨는데, 작은 주택이지만 최대한 자연적인 질감 이런 것들 느낄 수 있게끔 좀 해놨고요. 화장대도 여기 외부 다 보시면서, 그리고 여기서 세면하시면서도 옆에 중정으로 보시면서 어디에서도 외부 공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집이고요. 그 다음에 공용 여기 화장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운 욕조를 이제 건축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누우셔서 이 창으로 외부의 풍경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모니터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면 밖에서 습기 안 차게 TV 관람이 가능한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막 갖다 붙여라. 여기 주방과 여기 남편의 서재 책상이 있는 데들 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남편 방의 경우에는 들어가서 한쪽에 왠지 남편분 취미하는 뭐 작동성이 약간 있을 것 같은 나름의 진열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스크린이 있죠? 여기 빔은 아직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달아놨는데 다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모네 그림 다 있고, 그리고 남편분의 집은 아무래도 소설이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 되게 와닿다 보니까 방 안에서도 어떤 집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복도의 끝에도 이렇게 전창을 둬서 외부 조경이 들어오게끔 했고, 책상이 있는 이 부분도 텐마루와 여기 외부와 연결된 그 중간에 책상을 둬서 자연 속에서 글을 쓰게끔, 아마 여기서 글을 쓰시면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화장실에서 똥 눌 때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나기 때문에 똥 누시면서 바깥에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놨고요. 어떻게 보면 집들 사이사이에 경관들이 자꾸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그게 주는 효과가 어떤 거냐면, 집에 대한 심미적인 공간감을 훨씬 더 확장시키고, 작은 27평의 집이지만 한 270평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여기 뒷마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좀 시원한 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썬매드 같은 거 이런 것 좀 놔둬봤고요. 그냥 뭐 짧게 해서 이 정도 했습니다. 네. 일단 박수 한번.
난 정수장이 이런 줄 몰랐네. 아니야. 난 내만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다들 말이 천상무새. 난 말을 잘못해서 큰일이야. 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일단 좋은 건 이게 밖을 내다보는데 그게 외부에서는 못 보는 공간이라서 그게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밖에서는 안 보이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서 창문이 많아서 그게 엄청 좋았고요. 근데 좀 궁금하고 걱정스러운 건 저렇게 조각조각 되어 있으면 난방비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한 창을 적게 낸 겁니다.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오늘 안 하셔도 싸움 돼요. 나는 거 아닐까? 안 하셔도 돼요. 싸우지까지는 마. 떠 있는 건 너무 좋은데 건축주분이 고양이하고 이런 거 지나가는 거 막 집에 들어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저게 이제 공공건축이면 참 좋은데 주택에서는 조금 이 고양이, 개. 저희 어머니는 뭐 길고양이 다 받아들여서 키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그래서 그런 그냥 그 부분에서는 이제 생각과 선택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주택이든 뭐든 삶에 있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제 영역입니다.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하지만 그 주택도 도시의 하나의 구성이고 나도 도시의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어느 정도의 중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폐쇄하고 할 거면 아파트에서 살지 굳이 왜 주택에서 사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지금 뭐 말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시야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무래도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문제를 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신경을 했고 저는 뭐 제가 짓는다고 하면 제 집을 지을 땐 저는 요 정도의 열림은 충분히 멋있어요. 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건축사들 말 진짜 잘하죠. 네. 내가 들으면서도 이야 말을 아니 원래 이런 말 못하는데 오늘 잘 되네. 밤새서 연습한 것 같아. 오늘 말 연습도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건축사 사무소 2인 집단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빨리 평면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하고 딱 공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제 걸 보고 아류를 이제 다 만들어 왔죠. 이제 보시면 공간이 엇비슷해. 그냥 뭐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기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되는 부분이고요. 말 더 잘한다. 제가 그 보내주신 내용들을 저희 노트를 다 이제 정리를 했었어요. 나도 했는데 안 가져왔는데 이게 딱 이제 플러스 점수. 이렇게 그려가면서 공간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했었어요. 아니 PT 10장인데 이거 노트 들고 그리고 오면 이거 반칙 아니에요? 그 지금 그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을 다 노트를 다 하고 거기서 어떤 것들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렇게 색깔별로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글씨도 예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정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평면을 이렇게 원래 이런 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했죠. 사진만 좀 찍. 나중에 드릴게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아닌 것 같은데 전에 아니요. 본 것 같은데 저 스케치 저 다른 프로젝트 스케치를 보여준 것 같아. 아니야. 이번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정효일 소장도 이제 그 앞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 뭐는 거 같아요. 장황한 설명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플러스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풍경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내주셨던 내용 중에서 가장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은 밖으로는 폐쇄된 듯 하지만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서 보면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한옥에 보시면 안채가 보통 미음자형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가운데 마당을 가지면서 이렇게 주변부로 이렇게 여인의 공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근데 그 부분을 좀 착안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남편과 아내방이 다 독립적으로 그냥 사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고, 그리고 필요한 공간을 가운데서 만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집의 형태는 이게 이제 비밀의 정원을 이렇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집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차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걸어서 이렇게 오게 되면 바깥쪽으로 문을 두지 않고요, 이렇게 가린 벽이 하나 이제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보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시야적으로 이렇게 살짝 가릴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의 틈바구니를 만들어놨어요. 저기 너무 가려놓는 것도 이게 좀 저기 바람길도 맞고 뭐 그런 거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두 단을 이렇게 올라오면은 늘 다니는 요 앞쪽은 나무의 마감재로서 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 마당을 면한 쪽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현관을 통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신발장이 이렇게 하나 있죠. 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장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은 안에 내부에 다시 창고가 있는 형태를 만들어놨어요. 저희 집도 그렇지만은 살다 보면은 이게 짐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모든 걸 잘 버리는 데 있는,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못 버려요. 짐이 척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한 짐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있는 창고에서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오면은 바로 맞이하는 게 남편 방이에요. 이게 자유죠. 남편 방이 출입구가 이제 가까이 있다라는 거는 지키지 이분한테 않고 언제든지 아유 그래요. 늦게 들어오니까.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아내 방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긴 경로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눈치 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 줬습니다. 남자는 아무리 나이 들어도 이렇게 애예요. 자유롭게. 남편이 같이 오셨으면 이게 크게 공감을 해주셨을 텐데, 그래서 입구 가까이에 남편 방을 뒀고요. 그리고 남편 방에 면해 가지고 마당을 하나 이렇게 작게 뒀어요. 여기 보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장치물을 여기다가 설치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암시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남편분이 지금 여기 보면은 방이 하나밖에 없고 뭐 장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은 요구하셨던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 들어와 가지고 슬라이딩 문에서 들어오면은 여기 업이라고 해서 올라가게 돼 있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쪽에 다락이 있어요. 영화를 본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모든 것을 혼자 하고 싶은 그 공간을 남편분께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공간이 없어요. 너무 갖고 싶어요.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이 화장실이 많으면 공사비가 올라가요. 이게 친구분들이 놀러 오게 되면 쓸 수 있는 화장실은 하나는 있어야 될 거거든요. 이게 남편분 방이 가까이 붙어 있는 화장실을 작게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마당을 바라보고 여기 창을 통해서 마당의 형태를 보면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게 되면 거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거실은 마당 쪽으로 다 열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때에 따라서는 요만큼을 쓸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열고 나면 이만큼 큰 거실이 될 수 있게끔, 날씨 좋은 날에는 좀 열어놓고 있어도 좋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거실을 두고, 거실하고 맞은편 쪽으로 이렇게 주방과 식당을 작게 뒀어요. 그리고 이제 주방에서는 아마 이제 조금 지나면 이 공간은 사모님의 공간이 아니라 남편의 공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외식하는 부분들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날도 많아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공간 크기만 이제 만들어 놨고요. 다시 이렇게 복도를 지나 가지고 양쪽으로 터져 있는 마당 사이에 난 길을 지나서 이렇게 몇 단을 올라가게 되면 여기 아내의 방이 이렇게 놓여지게 되고요. 아내의 방은 실제로는 이렇게 이만큼이 있는 거죠. 요구하신 사항이 뭐냐면 나태하고 싶을 때는 한없이 나태해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리고 이게 햇빛으로 해서 수면 방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 가장 적게 발생할 수 있는 자리를 택해서 여기는 위치를 시켰고요. 마당 쪽으로도 여기는 열려 있어요. 여기 열고 나면 여기 그 텐마루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실 수도 있고요. 날 좋을 때는 여기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가지는 그런 방을 하나 뒀고요. 그리고는 문을 다시 하나 열고 가면 여기에는 옷장하고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욕조, 그 다음에 세면대, 이렇게 변기 이렇게 다 나눠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어요. 물론 여기도 보면 여기에 가릴 수 있는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물이 있고, 욕조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통해서 이 마당을 바라볼 수 있게끔 했고, 뭐 그런 공간들을 이제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도 보면 여기 보면은 뭔가 이렇게 계단인 듯 한데 계단인 듯 아닌 듯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요 몇 단을 오르면은 요 판은 책상이라든지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레벨이 되고요. 다시 여기 계단을 오르면은 요 위쪽에 다락을 쓸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래서 이 다락에서는 거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아드님이 오시면은 아빠가 저기 머무르는 요 취미방에서 만화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른 이 공간에서 앉아서 맥주 한잔 하면서 아빠하고 둘이서 이게 오손도손 이렇게 있을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다락을 보시면은 요 계단, 남편 방에서 계단을 올라오면은 여기 다락 취미 공간이 여기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여기 가족실로 쓸 수 있는 요 다락 공간이 여기 놓여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붕을 보면은 여기가 뚫려 있고 여기가 뚫려 있고 여기가 뚫려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음자 형태의 평면을 가지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실 거는 장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반칙이다 일단. 실격 이런 거 미모에 제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미모 여성 두 분이 오실 거를 예측을 하고 이게 두 분을 제가 놓지 않았습니까? 여기 아내 방이에요. 복도를 통해서 이렇게 오면은 문을 열고 여기 들어오게 되면 거실 쪽으로 향하는 창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그만한 여기 테이블 있어서 여기 앉아서 노트북을 하면서 바깥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커튼을 쳐놓으면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TV를 볼 수 있고, 이렇게 거실에 아까 계단 올라가는 쪽에 책상이 될 수 있는 높이의 한 높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저기 중정 쪽으로 바라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위쪽은 다락이에요. 요 다락 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아내 방에 나와가지고 그 텐마루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나오시면은 여기 텐마루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서 중정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은 어떤 풍경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여기 이제 사계절을 좀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다른 부분들은 변화가 없는 부분이라면 여기 중정에서 변화가 되는 부분들은 아마 요 부분들이 될 거라서 좀 사계를 느끼기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 있어주면 좋을 거라고 좀 판단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주방, 이쪽이 아일랜드인 저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중정도 바라볼 수 있게끔 하고 여기 거실도 바라볼 수 있게끔, 제가 이 중정이 외부로는 다 이렇게 닫혀 있는 듯한데 저 가운데 중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부로 열려 있고 저쪽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아까 아내 방으로 가기 위한 평면에서 복도가 있었잖아요. 그 복도에서 중정 쪽으로 바라보면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자, 요거는 이제 거실을 바라보는. 아까 여기 테이블도 될 수 있는 네네. 높이의 판이 있고 여기 계단을 오르면은 여기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 열려 있는 부분이어서 좀 많은 인원들이 이 집을 방문을 했다. 그러면은 아래 위 다 활용을 할 수 있고 좀 더 그냥 내밀한 이제 친구분들이 놀러 온다 하면 여기 위해서 이제 고수도 한판 칠 수도 있고 닫혀 있는 듯한데 막상 들어와 보면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들어오면은 현관 앞에서 이렇게 이 거실과 여기 요쪽 부분 마당 부분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 남편분 여기 와 계시네요.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선생님 자, 이거는 남측을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다 닫혀 있다 보니까 요 부분이 그 저 화장실 쪽이죠. 샤워실 있는 그 화장실 쪽이고 그다음에 이쪽이 맞나? 맞지? 맞나? 맞지? 까먹은. 그냥 한번 돌려주세요. 그 궁금해서 내가 아니, 마우스가 없어서 마우스 드릴까요? 여기 요게 이제 오. 예, 여기 위쪽이 이제 다락이고요. 이렇게 주차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사측 예.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여기 이쪽이 아내방 쪽이니까 완전히 이쪽으로는 닫아놨고요. 그다음이 이쪽이 북쪽인 거죠. 여기가 이제 모던한. 예, 여기가 이제 남편 방이고요. 여기가 이제 또 마당이 하나 있고 요 벽 너머로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다락으로 쓰는 거죠. 아주 그냥 심플하게 그냥. 요게 이제 거실이 있는 쪽이죠. 많이 닫혀 있죠. 보면 저것보다도 더 닫을 수도 있는데 뭐 환기량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런 정도 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약간 위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예요. 좀 도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그 도시에서 양사방으로 다 집들이 있을 테니까요. 거기서 좀 더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가 어떤 형태일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형태로. 몇 평입니까 이거? 평면에 적혀 있었어요. 37평. 네, 여기 이제 여기 북서쪽에서 바라보는 할 건 그밖에 없어 공격할게.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질문하실 거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집이 엄청 으다다하네. 집이 얻어다. 그 써주신 거를 제가 봤어요. 아, 설마 이걸 가지고 이 25평에 넣으시려고 생각은 아니시겠지. 그러니까 요거 평면도 보시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거죠. 면적이 35.41평이네요. 아, 이거는 이제 긴장이 돼서 나중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제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줄일 수는 있어요. 짐도 많이 줄이셔야 돼요. 어디 갔지? 같이 긴장돼서 지금 나갔어요. 같이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 아 공격할 게 없는 거지, 그겠지? 이게 다락까지 하면 40평이 넘네. 그죠? 다른 면적을 내가 시공 면적이 이게 수업 들겠네. 내가 볼 때는 정수영 한 거랑 나랑 큰 사이즈 차이가 없었어. 맞아요. 가로 세로의 비율이. 땅 네. 그게 그래서 이거 봤을 때는 뭐 콤팩트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 없어요? 아니 그 집 형태가 너무 모던하고 예쁘고 이렇게 다락을 이렇게 되게 활용을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방에서 쉬운데 그냥 아니, 계단만 올리면 되는데. 빨리 뭘 해야 된다 이거 지금. 계단? 넘어가고 있어 저쪽으로 지금. 요거 저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가 좋지 않아요. 이 집이. 근데 이 집은 여기서 음식을 잘 안 할 거야. 아 그래요? 주로 외식을 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은 딱 좋은데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안 한다니까. 다용도실에 버리면은 그 다용도실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고 이게 좀.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죠? 남편이 할 건데 뭘 상관이요? 그러면 되네. 걱정하지 마. 저 계획은 좋아요. 이건
저희 남편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자유롭게 네. 저한테 전혀 이렇게 들키지 않고 그렇죠. 혼자서 왔다 갔다 네. 할 수 있는. 저는 이게 두 분의 성향들을 이 글을 통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대로 여기다가 녹여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점 빨리 이야기해 지금. 아 근데 이 좀 안 좋네요. 이게 상대적으로 내가 어리다 보니까. 아니 진짜 많은데 지금. 아니 어리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너네가 못하겠어. 무서워서. 우리 50대의 마음을 알겠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 5분만 쉬고 네. 화장실만 갔다 오고 저 와, 본인 발표하기 전에 쉬는 거 봐. 아니 나 제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아 그 기억을 하지 마세요. 계속 걸려. 뭘 그런 걸 기억을 하시고. 아니 내거 까먹으실까 좀 보여드릴게요. 재밌다. 이거예요 이거. 아 재밌다. 이게 반칙이야. 아 지금 쉬는 시간이죠. 자 하십시오. 아 근데 이게 발표를 할 때 중간 중간에 좀 끼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끼어들어도 돼요. 그래야 예. 이게 방송이 재밌는데 이영재 선생님 너무 심각하게 하니까 무서워서 끼 못하겠어. 재미가 없어. 일단 감점 늦게 왔고. 그리고 PT를 제 거를 밟으면서 했어. 내용의 전반적인 게 아니야. 이 절대 밟은 게 아니라 네거티브 아니. 발표되니까 실격이죠. 나는 너무 좋은데 잠깐만 더 못했다. 난 그 얘기를 했던 거지. 자 혼자 스스로 즐겁고 같이 있어서 설레는 뭐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예. 키워드 항상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뭐 단층집. 나열만 여기 했지. 왜 25평은 없어요? 27평. 아 그 내가 뺐어 일단. 불리한 거는 다 빼고 유량만 넣어놨네. 그러니까 자,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자신을 더 볼보. 돌보는 상이 오탑니다. 볼보 탄다고. 풍경. 그다음에 좀 옛날에는 서로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서로만 바라보지 않고 뭐 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 그다음에 뭐 요거 저 도심에서의 사생활 보고 뭐 기쁨의 텃밭. 그래서 저 게으름이 허락되는 집, 작은 예쁜 집, 목적에 맞는 넉넉한 외부 공간, 원한 담장이 아닌 공간.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PT 10장을 채워야 되니까 좀 재밌게 해보자 이래서 워크숍을 갔습니다. 예, 워크숍을 갔고 그 덕분에 저희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평면인데요. 그래서 저는 잡은 게 이거예요. 게으른 편안한 여유 있는 그 다음에 나른한 공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보내주신 글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좀 나른한 공간 그 다음에 마주 보면 미소 짓고 그러면서 마흔한 편이네. 네, 걸터 앉아 멍 때리기 그 다음에 좀 여유 있는 게으른 그 다음에 혼자만의 시간으로 즐겁고 같이 있는 공간으로 설레는 부부도 떨어져서 자고 하면 가끔 복도에서 만나면 설레거든요. 네, 그런 설레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저는 북측 진입도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시크릿한 마당을 이제 도심지에서 구현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도 집이 있고 이쪽에도 집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마당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좀 땅이 다른 계간들보다는 제가 좀 크게 잡았네요. 네, 좀 그렇습니다. 많이 크네요. 네, 그래서 저런 땅 구하기 힘든데. 거의 한 실제 한 4개 20m, 20m 정도 되는 땅인데 네. 그래서 법적인 주차장은 이쪽에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용도실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띠띠띠띠 하면 무거운 짐을 들고 이렇게 탁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정말 중요하구나. 그냥 음식물 쓰레기, 요 재활용 쓰레기 주택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았다가 탁 이렇게 내놓는 거. 예, 그다음 주방으로 들어올 수 있고 여기는 그냥 공개된 마당이에요. 공개된 마당. 예,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시크릿한 마당이고. 그다음에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객체가 4개의 매스가 강조되는 좀 그런 외관을 가지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맨 왼쪽에 있는 이게 남편의 공간이고요. 방이 좀 크게 잡았고 높게 잡았어요. 각각 원하는 층고도 다 다양하니까 낮게 잡고 높게 잡고 그 다음에 안에 화장실, 세면대, 드레스룸 세면대, 화장실, 드레스룸 여기는 화장대, 여기는 조그만 서재, 책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는
50대 제가 만난 클라이언트 분들의 공통점이 50대, 60대는 다 떨어져서 살라 그래요. 근데 70대가 되면 불안해서 같이 또 자고 싶어 해요. 이게 심장이 멈췄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억지로 하나 면적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재로 쓰지만 나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프거나 할 경우에는 여기서 같이 자고, 아들이 가끔씩 왔을 때 여기를 쓰고,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약간 한 분이 몸이 불편하거나 그럴 때는 같이 자야 걱정이 되니까 그런 공간들이 꼭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는 자 공용의 공간이고요. 화장실을 하나 더 잡았어요. 설계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각각 화장실이 있는데 빨래는 누가 할 거냐. 그러면서도 남편 쪽 가까이 잡았어요. 네, 이게 좋은 점수를 딸 수 있을 것 같아서 남편 쪽 가까이 일단 계획을 했고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아까 말했듯이 현관에서 바로 친구들 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여기 그다음 친구들이 또 마당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바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세탁실, 그다음에 화장실, 손님들 화장실, 그다음에 여기 바, 마당 보이는데 바, 작은 거. 그다음에 여기 윈도우 시트, 윈도우 시트 옆에는 수국. 이게 저는 나무 이름까지 적어놨는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수국, 홍단풍, 서부해당화, 배롱나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주택이거든요. 수국 안 자랄 것 같아. 아니 이제 그 위치가 안 좋아. 네, 그걸 설명해. 위쪽에다 캐노피까지 그다음에 해가지고 좀 엄청 안 돼. 큰 다용도실, 여기 라면하고 재활용 쓰레기하고 감자하고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 냉장고하고. 그다음에 이불장. 설계한 사람들이 이불장을 설계 안 해요. 이거 꼭 있어야 돼요. 공용 이불장. 예. 말해놓고 너무. 그다음에 이거 기계실을 이렇게 크게 잡은 이유는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여기 히트 펌프까지 들어가야 되고 뭐 열애 상기 장치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실을 6kW 태양광 정도만 달면 에너지를 외부에서 끌어 쓰는 거 제로다. 그러니까 전기세를 안 내야 돼요. 여기는 전기세가 없어요. 투자비는 좀 더 들지만 전기세는 없다. 그다음에 공용 서재, 그다음 룸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요 외부에 있는 데크를 제가 이제 이름을 오작 데크라고 불렀어요. 오작 데크. 오작교가 아니고 여기서 나오면 1년에 한 번만 보는 거야? 이제 그렇죠. 이런 데서 만나면 엄청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이브를 시켜. 그냥 외관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스케치업을 제가 직접 했어요. 근데 당연한 것을. 요 우리 두 분 건축사님보다는 시간이 한 2.5배는 걸렸어요. 우리 직원들 도움을 안 받고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부는 없습니다. 내부는 상상에 맡기기 전에. 그래서 아예 감점. 북측에서 딱 보면 아까 여기 주차하고 열로 다용도실. 근데 손님들은 여기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요즘 살다 보면 차가 2대 정도는 되더라고요.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지금 그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철판 같은 건가요? 예, 이게 철판인데요. 녹슬리트다. 이것도 금속이에요. 금속과 나무의 조화. 제가 메일 주신 거를 보고 느낀 게 굉장히 좀 밝은 이미지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이트에 목재, 그 다음에 저 강판인가요? 예, 강판이에요. 예, 골강판. 아주 저렴한 재료입니다. 예, 아주 저렴하고 디테일하기도 편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택배 보관함. 택배 받아야 되잖아요. 택배. 그쵸, 예, 택배 보관함. 예, 이거는 목조 주택으로 제가 한번 해본 거고요. 그 안은 목조인데 금속이. 금속은. 예, 여기 주방 뒤에 있는 데서 딱 나무, 단풍나무가 있어요. 계절의 변화를 느껴야 돼요. 예, 계절의 변화를 느껴야 돼요. 단풍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나? 예.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면 남편 방, 남편 집, 아내 집, 아내 방. 아까 여기 서재, 주방. 요건 조금 층고를 높였고요. 예, 여기는 좀 굉장히 낮췄고. 예, 그 다음에 요런 오작 데크. 예, 안쪽에 마당. 여기는 배롱나무 같은 거. 예, 여기는 단풍. 여기는 서부 해당화. 꽃잎 날리고 환상적입니다. 예, 텃밭.
예, 저는 상추를 못 심었습니다. 못 찾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측면인데요. 가벼운 이게 펀칭 메탈 이거 좀 더 싸게 한다면 그 레이팅 같은 걸로 싸게 이렇게 좀 일관성만 있게. 그 다음에 이런 좀 가벼운 지붕,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처마. 요즘에는 햇빛을 무조건 가리는 게 좋거든요. 너무 뜨거운 우리가 아열대 기후라서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여기가 마당, 여기가 입식 수도가. 이런 거 캠핑장 엄청 크네. 타일을 발라줘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발라줘야지. 타일, 파란색 타일 딱 발라줘야 멋있죠. 여기 오작데크, 여기 안에 방 들어가는 또 여기서 이게 스케일이 굉장히 작아요. 이 마당의 스케일이 요 폭이 2m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서로 마주 앉아서 있는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굉장히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요 나무의 위치. 요 나무의 위치가 뭐냐면요.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나무를 보면서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건 아니고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공간에 있다. 평상시에 이렇게 하세요? 다른 장소에 있지만 그래서 좀 뭔가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요거는 어떤 저 분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요거는 사실은 기능적인 그늘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고요. 요런 데크면 가볍게 돼 있는 목재로 만든 건데, 빗자루질 해놓고 여기 그냥 누워서 그늘에 누워서 시간 보내고 그냥 뭐 차 마시고 할 수 있는 흡사 이렇게 2m밖에 안 되니까 그냥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굉장히 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뭐. 이런 거는 다 발랐네. 이거 뭐 목재. 좀 엄청 비싸요, 저거. 디자인으로 된 거는. 스케치업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 타공철판이에요. 스케치업은 타공철판이에요, 저게. 담장. 이것들도. 그러니까 이거 먼지 엄청 낄 텐데 이거. 먼지. 이거 관리 안 먼지 되는 아니 거. 비가 오면 자동으로 관리가 돼요, 그죠? 이게 왜냐면 있잖아요. 이건 녹 안 쓰는 겁니다. 녹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집도 자연스럽게 녹 쓸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자연스럽게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기에 이제 먼지. 컵하고 이런 거하고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도 이거 타일이 우리 로망이잖아요. 외국 가보셔서 알잖아요. 타일 붙어 있는 이런 테이블과 이런 거. 중국산 타일 같아. 여기 시야는 차단해주고 그늘은 이 나무가 만들어주고. 여기 인접 필드인가요? 앞에 남죠? 네. 그러면 다 보이겠네요, 여기 실내가. 이제 여기 요 집에서 보면. 거기는 북쪽이라 창을 거의 안 든다고 봐야지. 차면 시설 설치해야지. 하고 집 전체에도 약간 외부에서 봤을 때도 개별적인 어떤 매스들의 조합이다라는 느낌이 좀 나게. 그 다음에 요거 진짜 중요한 거. 택배 아저씨들 제일 좋은 거. 택배 박스. 택배함을 금속으로 이렇게 박스로 돼 있는 거 제가 많은 건축주들한테 해드렸는데 안 써요. 때려? 실제로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톡 내려놓는 거. 여기 탁 열어서 톡 내려놓으면 그냥 넘어가서 넣어놓고 와도 되겠네. 돌아 들어가. 여기 대문은 돌아 들어가게. 손님들은 차 여기 이렇게 되고. 저거 택배 저거 문 열고 이거 넣는 거보다 수국이 집에는 수국이 꼭 있어야 돼. 수국 알죠? 택배 넣는 게 더 수국. 편하겠는데. 그죠? 다나 높이가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네? 교회 다니시지 않으세요? 진짜 낮아. 수국 뺄라 했더니 안 되겠다. 요런 거는 굉장히 낮아요. 지금 사람 키를 보시면 스케일이 굉장히 작아요. 실제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든다. 면적이 얼마라고요? 실내 면적이 42평인데 공사비는 더 싸다. 그리고 굉장히 나른하게 거닐 수 있는 마당이다. 어딜 거니러? 다 보겠네요, 좀 이렇게 여기서. 걸터 앉고 들어눕고 하는. 근데 저기 중간에 이렇게 여기 마당 위에 있는 저것도 다 건폐율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유, 그럼요. 가운데 판내 지금 안 들어가게 하려고. 건폐율하고 이거 안 들어가잖아요. 다 빠졌잖아요.
예. 뚫려 있으면 안 들어가고요. 뚫려 있는 예, 부분만 예, 빼고 나머지 예. 부분만 들어가. 비 다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 떨어지는 이 그 멋있는 모습. 예. 나무가 괜찮나요? 비 맞아도 보통. 나무요? 예, 예. 아, 우리 집에 실제로 제가 우리 집에 목재로 해가지고 테스트 하고 있거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평면도를 내 걸 또 열어주시네. 제 걸 열어주세요. 그냥 잊을만 하면 열어주시고. 여보세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내게 좋다는 거지. 아니 이거 아니고. 내 거 평면도 이거 보면도 잘못 열었네. 좀 여유 있는 공간, 방을 조금 이제 다른 계획하고는 좀 크네요. 여기를 본다. 이게 컨셉인 거죠. 여기 본다. 여유 있게 각자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본다. 저기를 근데 주차를 하고 네. 저기 현관 쪽으로 와야 되는데 평소에는 여기 주차하죠. 아니 저 단풍이 걸려가지고 다니기 참. 아니 요거는 질문을 지금 안 돌아다니- 듣고 있어. 질문을 아예 안 듣고. 평소에는 여기 주차하고 요거는 법적 그 구획 주차용인데 요거는 이렇게. 아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요거 홍단풍 네. 여기서 같은 걸 바라보잖아요. 인접필지도 같은 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 이웃 사촌이니까. 이웃 사촌이니까 여기는 건물이 등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이런 그 로망이 있잖아요, 이런 공간. 네. 근데 이렇게 그래서 심하게 얘기할 수 요런 있었는데. 주방. 유튜브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 홍단풍은 나중에 부부싸움 하면 저기 편지 하나 걸어놓으면. 그렇죠. 그런 낭만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그럼 오래가면 한번 볼까 이러면 나와서 여기서 한번 싹 이렇게 만져서 당신이 그 완투펀치 그라운드 같지 않아 음식물 저기? 쓰레기 안 버려줘가지고 좀 섭섭했다 이런 이야기 하고 다시 각자 들어가고. 저기다 권투 글러브 딱 걸어놓고. 저는 이제 이런 처마들 있잖아요. 아까 전에. 근데 이런 처마들이 이제 사실은 시간과 풍경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아드님이 또 결혼하고 고향에 내려가면 이런 집이 있고 추억이 있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타일이 좀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저는 너무 좋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남편도 이혼당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붙여야 돼요. 아니, 손볼 게 조금씩 있어야 아내가 남편한테 부탁하게 되고 남편도 왠지 내 존재감으로 뭔가 그 데크가 조금 일어났더라 좀 손 좀 봐달라 이러면 가서 일하게 되고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남자들이 존재감이 가벼워요. 아까 게으르고 나른한 집이라면서요. 뭘 아내한테 게으르고 나른한 집이고 여기 남편 오셔가지고 다시 하자. 안 되겠다. 남편한테는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집. 너무 깐 것 같아서 좋은 얘기하면 이제 요 지붕 때문에 인접필지에서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가 확보되겠네요. 그래 2층에서 다 생각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여기까지 하도록. 어쨌든 결정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물어보시든 5분만 쉬었다가 저희가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얼마나 쉬고 하시죠. 아니 왜 이걸 띄워놔?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세 번째 때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인지 기억을 하나도 못 하신다니까. 저기 가기 전에 한마디씩만 하고 가도 돼. 나는 50대 되면 저런 집에 살아보고 싶다. 솔직하게 갑시다. 솔직하게 하나씩. 네. 저는 3번이요. 3번. 하지 맙시다. 저 2번이요. 뭐 먹고 싶어요? 저는 지금 다 좋은데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지?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원래 집 짓기를 하면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골라야 되고 자꾸 서로 띄우지 말고. 저는 사실 조금 놀라는 게 세 분 다 저는 그냥 막 적었거든요. 제가 적을 때 이게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했는 게 아니라 정말 재미로 막 상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썼거든요. 다 아이템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그 상상에 가장 가까웠던 건 어떤 거였을까요? 처음 상상했던 거랑 제일 가까웠던 거는 사실은 1번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좀 이렇게 막 넓고 하는 그런 것보다 좀 크게 하는 거 어떨까라는 게 저는 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번이었다. 이게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자, 부분이거든. 우리 요거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이야. 자 지금 이게. 우리 딱 변론 한 번씩 하고. 별로는 자꾸 하고 싶은가 봐. 우리 저 같이 오신 친구분이면 어떤 안이 내가 하나를 골라야 된다 한다면 어떤 거를? 건축의 문외한이다 보니까 예. 저희는 상상
생각을 못 해봤던 것들이 그런 게 막 나오니까 아 이런 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그 다음 집에서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새 집을 다 지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추천을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냥 결론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새 채 다 지으려면은 12억 들겠네요. 3억, 4억, 5억. 저 보면서 집을 지으려면 건축사 분들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분들이 이런 도움을 주고 저는 또 선택을 하고 또 도움을 주시고 또 선택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구나. 근데 처음에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적인 사고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오니까 신기하고 재밌고 그러네요. 이런 과정들을 일반인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과정은 사실 짓기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뭐 힘든 과정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설계하는 과정은 정말 재밌는 과정이거든요. 나를 좀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 글을 적을 때 그 전에 계속 생각했던 것들은 다 아니고 적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는 게. 그래서 막 제가 적으면서 그게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보냈거든요. 그냥 막 상상하면서 나는 뭘 좋아하지? 남편은 뭘 좋아하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아마 이미지로 보여줬으면 저희도 거기에 딱 그 틀에 박힌 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글을 쓴 이의 상상력과 그걸 해석하는 건축가들의 상상력이 합쳐져 가지고 더 좋은 게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집에 살아라, 저 집에 살아라, 저 집에 살아라 해도 원하는 스타일대로 사실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다 제가 했던 상상에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좋아요, 진짜. 이게 저는 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에는. 그냥 선택과 뭐 개인의 취향과 이런 것들이 다를 뿐인 건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작업이 이 다양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 설계하는 과정은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집을 지을까 생각하면은 그 다음 좀 무섭기는 하거든요. 그 공사 과정과 그 다음 그분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주실까. 제 친구들이 이제 50대잖아요. 그러면 집을 얘기를 하면 짓고 싶다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거기까지 넘어가면 다들 그냥 아파트에 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 좀 많죠. 사실은 이제 결단이 필요하죠. 저는 이제 30대에 집을 지어서 양평에 지금 살고 있고 그때도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어떻게 30대가 가서 전원주택에서 사냐, 출퇴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리운전비를 월 200 쓰고 있잖아요. 월 200은 아니고 하여튼 대리운전기 VVIP라고. 마지막 1분 어필. 순서를 거꾸로 합시다. 뒤에 발표한 사람부터. 저는 좀 집이 감성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게으르고 편안하게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마주 보면서 미소 짓고 걸터 앉아서 멍 때리고 좀 나른한 공간, 그 다음에 이 흡사 외국에 있는 듯한 오픈된 타일 주방.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본다. 긴장들을 하시는구나. 지금 그 전에 지금 2시간 동안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요.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데 아마 여기서 살아보면은 뭐 편안함도 있지만 항상 다양한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 정렬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아한 맛이 있는 그런 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집은.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있어봐요. 질문. 잠깐 있어봐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의 그 총화가 2번이 아닌가. 선생님, 저기 중정의 나무는 어떤 느낌? 잘 자라는 나무요. 수종을 선택하지는 않았는데 그건 취향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제가 주택에 살아보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보다 나무 한 그루가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까지 설계에 반영된 3번.
아니 지금 표정 별로한데. 야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구나. 장난 아니네. 웃기잖아요. 내가 말한 것도 너무 웃겨. 어차피 3번은 아니야. 저는 뭐 딱히 할 말은 없고 포항에서 하려고 하면 제일 지금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충실하게 저도 40평 하면 이제 잘하겠죠. 27평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결국에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인 생각만 좀 하고 그러시면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번은 조금 땅이 너무 커요. 설계해놓고 다 해놓고 포항 땅에 PD 사이즈를 보니까 이런 사이즈들이 좀 없더라. 포항에서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은 있죠. 외곽엔 있죠. 내가 외곽까지는 안 봤네. 학타시 강조하지만 가장 도시적인 삶은 어떤 형태가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왜 이렇게 길어요? 나왜 길어? 오늘 PT 10장 하기로 우리가 룰을 정했는데 11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허니 왜? 그거 꼭 감안해 주시고 시간 하는 사람 또 있어요. 그거 꼭 감안해 주시고 2시라고 공지했잖아요. 네. 어쨌든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상품이 걸려 있어요. 처음에는 뭐 1번이었으나까지 아까 나왔었죠. 네. 각자 이렇게 저건 너무 좋다 하는 게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별개로 해서 작은 거에서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두 번째 거에서는 정말 다락을 이용하는 게 방에 따로따로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좀,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터져 있으니까 집이 좀 환하고 좀 훨씬 넓어 보이고 외부는 폐쇄돼 있지만 안에서의 그 여유가 엄청 느껴지는 그런 거가 있었고 세 번째에서도 하실 말씀 없으신 것 같아요. 있어요. 아니요, 지금 외관부터 너무 모던하고요. 저게 사실은 그 강철판 같은 게 근데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대세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엄청 타공철판이 그거 청소하려면 물론 70대가 되면 가까이 있고 싶다는 걸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한계 같은 것들을 건축타 분들이 보정을 해주는구나. 그럼요. 그래서 면적이 조금 더 올라갔다니까요. 그건 진짜 많이 올라갔지. 저는 그런 거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고 전혀 못했거든요. 제가 그냥 상상했을 때는 전부 머릿속에 그냥 아파트에 변형된 모습밖에 없었는데 주택이 이렇게 예쁠 수 있구나. 정말 딱 보니까 정말 살고 싶다.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볼까?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개를 뽑는다는 게 너무 힘들긴 한데. 1등만 2, 3등은 필요 없어요. 왜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그냥 기준을 하나 잡고 그 기준으로 뽑겠습니다. 사실은 뭐 더 좋고 나쁘고 제가 뭐 감히 평가할 능력도 안 되고 제가 이제 포항에 저도 이렇게 사니까 어디쯤에 살면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게 대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괜찮은 데는 그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살만한 곳. 그래서 제가 27평이라고 했는 게 거기가 이제 땅을 뭐 엄청 많이 넓은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저 넓게 지으려면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되면 차로 조금만 이동하면 자연농지 지역 있다. 저기 계획관리 지역이 있어요. 계획관리 지역. 아니 시골 아니고 포항에 이제 약간 교외 지역. 일반 도심에 일반 주거 지역이 50%인데.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게 받는 곳은 그렇더라고요. 찾아드릴게요. 그 땅 잘못 보셔. 50에 100%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7평 정도를 얘기를 한 거여서 저는 딱 그냥 그 기준으로 1번 하겠습니다. 전략이 통했어. 수상소 가면 이런 거 안 합니까? 없어. 이게 이제 여유로고 제가 뭐 잘해서 이겼겠습니까? 그냥 전략을 잘 세워서 딱 요구사항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거 설계 공모 당선됐을 때가 더 기분이 이거 매덕자리 이거 당선됐을 때보다 훨씬 좋다. 난 박수영 때문이야. 내가 줄이자고 이렇게 했는데 난 줄이려고
골프존 마켓 상품권. 목디스크 떨렸는데 이거. 사실은 제가 아무래도 내가 이거 살롱 또 그건데 내가 1등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그랬어. 아니 그러신 것 같더라고. 아니 그러면 가운데 있는 나는 뭐야? 동생부터 1등하면 시켜줘야. 네. 네. 육아한다고 힘들어서 새벽 4시 출근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진짜 다 너무 멋있어요. 진짜 다 살고 싶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평가를 감히 못하니까 그냥 기준 하나만 딱 잡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준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27편 저 집의 단점 이제 1등 했으니까 이야기하면 오래 사시긴 어려워요. 아, 그래요? 어려운데요. 좋아요. 좁아요. 그래서 건축주가 20몇 평을 원하더라도 더 좋은 안을 41평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조건의 그 애매모호한 조건을 없애고 한번 해볼까요? 돈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 멀리 자, 오신 자, 자. 분을 부담을 아니, 주세요. 아니야. 아, 이거는 만났는데. 아, 이거는 요거 한 뒤에 잠깐 나오면 되는 거잖아. 사실 중정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네. 싶기는 해요. 그런 환상이 있죠. 이렇게 아, 가장 도시적이죠. 네. 네. 중정에 살아보고 싶고 사실 또 저렇게 데크 이렇게 넓은 데서도 살아보고 싶죠. 그게 다 해보고 싶은 건 맞아요. 오케이 이소의 믿음. 박사님 상담. 자, 그하고 오늘 1등 상품 또 있어요. 1등 상품. 2등은 2등은 상관없어요. 육아한다고 힘들어가지고 요거 저 나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애들 말. 요거 받았으니까 요새 골프 선수 스케줄이거든요. 네. 이영재소님한테 여기 골프전 상품권. 요거 제가 아유 그러지 말자. 요거면 돼. 오늘 참 그래도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희도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이렇게 설계를 하는구나. 집이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근데 지금 너무 짓고 싶네요. 그렇죠.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명함 드릴까요? 바로 지을 수 있는 거. 빨리 지갑이 없네. 중요한 명- 순간에 지갑이 없네. 명함을 안 가져왔네. 20% 50%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데는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가 건폐율이 되고 말씀하셨던 20%는 자연녹지. 자연녹지. 약간 농촌에 있는 그런 땅들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주의 잘못된 20% 때문에 이 결정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그 축주의 잘못된 그거는 좋지 못한 면서 갖고 제 아는 드릴게요. 많은 상상을 해보세요. 네. 제가 해보니까 저는 지금 요구사항에 맞추려고 15m 되는 땅에다가 설계를 했는데 하면서 되게 좁다.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윤재선 아는 이만큼 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돼지 그렇죠. 라인을 안 그려놨는데 여기에 저게 범용 설계라는 거지.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어라. 조금 넓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패착이었구만. 네. 그놈의 나는 이제 기후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갈수록 더 더워지니까 맞아요. 이제 처마나 이런 것들을 꼭 해줘야 된다. 제가 이제 지금 주택에 살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거를 지금 몇 평에 사시나요? 지금요? 지금 25평. 본인은 25평 살면서 40몇 평짜리 설계. 지금 맨날 부부싸움 한다니까 진짜. 어쨌든 오늘 뵈서 너무 영광이. 아니 제가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들고 가셔가지고 그 자료 다 드리니까 고맙습니다. 가족분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네. 한번 가족 투표도 한번 해보시고요. 가족 투표. 네. 다시 이게 좀 좋더라 그때 이건 좀 잘못됐다 이런 거 연락 주셔도 됩니다. 글로 보내주시면 그거 영상 뒤에 딱 넣어가지고 대신에 그 이미 선발은 했기 때문에 올리는 건 안 됩니다. 이미 뽑은 거는 유튜브로 찍혔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님들과 즐거운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예비 건축주입니다.
상상으로 짓는 집에 응모 메일을 보낼 때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기에 원하는 사항을 어떤 필터링도 없이 마구 쏟아냈던 것 같아요. 면적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구조에 대한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용감하게도 저의 요구 사항을 마구 나열할 수 있었던 거죠. 세 분의 PT를 보면서 그제서야 저의 그 많은 요구 사항을 작은 집에 녹여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막무가내 요구 사항을 건축사님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예술성으로 극복해내시는 걸 보면서 전문가의 힘을 느꼈고 건축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젊은 날의 기회가 마법처럼 온다면 건축사가 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가 건축사가 될 수는 없으니 건축사님들이 책상 앞에서 상상했던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튼튼하고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건축주는 꼭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촬영을 마친 후 PT 자료와 도면을 모두 주셔서 그 자료를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 명의 공통된 생각은 그동안 우리가 상상했던 집은 아파트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형태가 우리의 뇌 속에 너무 깊이 심어져 있어서 아파트의 틀 안에서 내부 구조만 바꾸는 상상을 펼쳤던 것이죠. 세 분의 도면을 보고 나서야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아파트의 틀을 부셔야만 원하는 공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를 든다면 변기에 앉아서 창밖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키울 수도 있고 마당을 집 중앙에 둬서 외부 시선은 피하면서도 툇마루에 앉아서 열린 마당을 즐길 수도 있고 각자의 방에서 시선이 마주치는 곳에 예쁜 홍단풍을 심어서 나무가 주는 평안과 위로를 공유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희 가족이 각자가 원하는 집을 굳이 선택한다면요. 굳이 선택했습니다. 사실 3명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나를 선택할 수 없을 만큼 3개 다 좋다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남편은 두 번째, 아들은 세 번째 집이었습니다. 저는 3개의 집이 모여서 한 개의 집이 된 듯한 구조와 모던한 외관, 그리고 그 다양한 요구사항을 작은 집에 세련되고 영리하게 녹여낸 설계에 끌렸고요. 남편은 두 번째, 자신이 말하지도 않았던 니즈를 너무 잘 반영해준 설계도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고 하네요. 부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 배치와 취미실을 가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시선에는 자유로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개방감을 가질 수 있는 설계 도면을 보니 꼭 집을 짓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산다면 말로만 쓰는 소설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과 감성을 집약시켜서 진짜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아들은 세 번째 집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외지에서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가장 가고 싶은 집이 세 번째 집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앞마당에 있는 나무 데크가 너무 좋다고 하네요. 거기에 앉아서 조용히 멍 때리다가 엄마와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지친 멘탈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다시 그곳을 보니 데크가 사람을 포근히 안아준 형태이네요. 집이 정말로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세 분의 건축가님들과 즐겁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집을 꼭 짓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네요. 언제나 모두들 건강하세요.